제 채소밭 한가운데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 안에는 파이프가 하나 들어있죠. 땅 위로 약 4인치 정도 솟아있고 위에는 저렴한 플라스틱 뚜껑이 덮인 아주 평범한 흰색 PVC 파이프일 뿐입니다. 이웃들은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제 정원 가꾸기 친구들도 시간이 흐르자 결국 질문을 멈췄죠. 하지만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볼품없고 눈에 띄지 않는 저 파이프가 매일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비료를 조용히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식물의 뿌리에 직접, 그것도 완전히 무료로 말이죠. 퇴비 더미를 뒤집을 필요도 없고 가게에서 무거운 비료 포대를 나를 필요도 없으며 살포기도 계량도 일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땅속에 박힌 파이프 하나일 뿐이지만 현대 비료 산업이 여러분이 절대 듣지 못하게 수십 년 동안 공을 들였을 만큼 아주 오래되고 우아하며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비 만들기에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마당 구석에 커다란 통을 두기 위해 공간을 희생하죠. 뚜껑을 열 때마다 코를 희생합니다. 토요일 아침을 뒤집고 섞고 기다리는데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삽으로 퍼서 식물이 실제로 있는 곳까지 옮겨야 합니다. 만약 전체 시스템이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누군가 지구가 모든 단계를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스스로의 일정에 맞춰 수행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이 파이프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다시는 비료 포대를 예전처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농업의 비밀 중 하나이며 20세기 중반쯤 의도적으로 묻혀버린 것입니다. 아즈텍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합성 비료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중앙아메리카 전역의 문명은 지렁이가 토양 아래에 보이지 않는 엔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렁이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지렁이를 중심으로 재배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기 폐기물이 땅속 제자리에서 분해되도록 함으로써 지렁이가 늘 해오던 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1880년대에 한 조용하고 집요한 영국 과학자가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지렁이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다윈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진화론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윈 자신은 그의 마지막 저서인 지렁이의 활동과 토양 변형에 대한 조밀하고 상세한 연구를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는 비나 햇빛이 아니라 지렁이가 비옥한 토양의 주요 설계자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지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밀려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폭약을 제조하던 화학 공장들은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질소 비료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전체 농업의 담론은 토양 생물학에서 토양 화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아있는 시스템과 협력하던 방식에서 그것을 합성 물질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변하면서 산업계는 농부들과 결국 가정 원예가들에게 비옥함은 땅이 아니라 포대에서 나온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렁이는 잊혀졌습니다. 과학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매 시즌 무언가를 팔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과학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다윈이 증명했고 산업계가 무시했던 바로 그 사실이 제 정원의 저 파이프가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의 메커니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기이하고 정밀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시작됩니다. 지렁이는 눈이 없습니다. 귀도 없죠. 하지만 지렁이는 우리가 하려는 일에 훨씬 더 유용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부 매 센티미터마다 내장된 매우 민감한 화학 물질 감지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거의 전적으로 토양의 수분과 화학적 구배를 통해 세상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끌리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유기물이 분해되는 냄새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나 껍질이나 커피 찌꺼기 한 줌을 저 PVC 파이프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 분해 과정이 거의 즉시 시작됩니다. 미생물이 재료를 분해하면서 파이프에 뚫어놓은 모든 구멍을 통해 주변 토양으로 특정 휘발성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마치 느리고 보이지 않는 방송 신호처럼 토양의 수분을 통해 밖으로 퍼져나가고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지렁이는 그 신호를 받아 그것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토양 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지렁이는 상어가 물속에서 냄새 흔적을 따라가듯 토양 속의 화학적 구배를 따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먹이원을 향해 이동합니다. 파이프는 닻을 내린 지점, 즉 재배구역의 가장자리를 훨씬 넘어선 방향에서도 지렁이를 끌어들이는 영구적인 급식소가 됩니다. 지렁이들은 뚫린 구멍을 통해 들어와 챔버 안에서 먹이를 먹고 그런 다음 결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어왔던 구멍을 통해 다시 나가서 전체 뿌리 영역을 이동하며 유기물을 소화하고 터널을 만들 때마다 토양에 공기를 공급하며 과학자들이 분변토라고 부르는 배설물을 식물 뿌리가 활발하게 자라는 지역을 가로지르는 연속적인 흔적으로 남깁니다. 그것이 이 시스템의 우아함입니다. 파이프가 비옥함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렁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통해 전체 구역에 비옥함을 분산시키는 중력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퇴비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 영구적인 휴게소가 있는 지렁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렁이들이 토양에 남기는 것은 어떤 비료 회사도 여러분이 직접 가격을 매겨보길 원치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격을 매겨봅시다. 지렁이 분변토는 대부분의 원예센터에서 작은 5리터 한 봉지에 $4에서 $30 사이에 판매됩니다. 봉지를 사서 라벨을 읽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 프리미엄, 거의 사치품급 비료로 마케팅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격표는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왜 그런 가격이 매겨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합성 비료가 근본적으로 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있습니다. 표준 화학 비료는 모든 봉지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숫자, 즉 질소, 인, 칼륨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NPK 비율이죠. 그것들은 수용성의 속효성 형태로 이러한 원소들을 전달하여 토양을 가득 채우고 식물의 짧은 성장에 폭발을 준 뒤 다음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갑니다. 식물은 급격한 성장을 경험한 뒤 다시 한 번의 투여가 필요해집니다. 이는 설계된 의존성 사이클입니다. 지렁이 분변토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분변토 내부의 영양분은 완효성 생물학적 매트릭스 안에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영양분이 한꺼번에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 자체의 흡수 신회 반응하여 점진적으로 식물 뿌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NPK를 넘어 분변토에는 어떤 합성 비료도 성공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분변토는 식물 뿌리 시스템과 직접적인 공생관계를 형성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포함한 유익한 미생물 생명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식물의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이도록 신호를 보내는 천연식물 성장 호르몬, 특히 옥신과 사이토카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질 토양은 수분을 유지하게 돕고 다져진 토양은 숨을 쉬게 돕는 등 토양 구조를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휴믹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응용토양 생태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재배 상토에 섞인 아주 적은 농도의 지렁이, 분변토만으로도 발화율과 초기 식물 성장 모두에서 합성 비료를 훨씬 능가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단순한 영양이 아닙니다. 분변토의 마이크로바이옴과 식물 뿌리 시스템 사이의 생물학적 소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파이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용 없이 이 물질을 생성하여 뿌리가 가장 굶주린 구역에 직접 침착시키고 있습니다. 공장은 이미 지하에서 가동 중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플러그를 꽂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직접 만들어 봅시다. 재료는 모욕적일 정도로 간단한데 이는 효과적인 원예를 위해서는 비싼 장비가 필요하다고 믿도록 길들여진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묵살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직경이 4인치에서 6인치 사이인 PVC 파이프 1개 또는 대안으로 철물점에서 몇 달러면 구할 수 있는 뚜껑 달린 플라스틱 버킷 하나가 필요합니다. 직경이 중요한 이유는 매일 먹이를 줄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양의 유기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내부 부피를 확보하면서도 미생물 밀도가 부족해 내부 분해 속도가 느려질 만큼 너무 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깊이의 경우 전체 길이의 약 3분의 2가 토양 표면 아래에 위치하고 지상에는 투입구로 약 4인치가 남도록 파이프를 묻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용 정원 화단의 경우 길이는 18인치에서 24인치 사이의 파이프나 버킷이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챔버 바닥이 토양 수분이 더 일정하고 지렁이 활동이 가장 활발한 깊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기후에 따라 보통 지하 10인치에서 16인치 사이입니다. 묻기 전에 구멍을 뚫으세요. 1, 2인치에서 3, 4인치 비트가 달린 표준 드릴을 사용하여 파이프의 하단 2, 3 전체에 구멍을 뚫고 둘레 전체에 약 2번 3인치 간격으로 흩어진 패턴으로 구멍을 냅니다. 여러분은 필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렁이가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많은 출입구를 원할 것입니다. 구멍이 많을수록 통행량이 많아집니다. 통행량이 많을수록 화단 전체에 분변토가 더 넓게 분포됩니다. 파이프 바닥의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완전히 열어두어 지렁이가 바로 아래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분해되는 재료의 액체가 자연스럽게 주변 토양으로 배수되어 수용성 영양분을 운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메쉬 조각이나 조경용 직물로 느슨하게 덮어 큰 찌꺼기가 바닥을 막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지렁이는 통과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효과적입니다. 바닥을 열어두는 것이 더 간단하고 지렁이의 이동에 약간 더 효과적입니다. 파이프를 배치할 때는 화단 구조가 허용하는 한 화단의 중심에 가깝게 위치시키세요. 목표는 영향 방향을 극대화하여 급식 챔버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지렁이가 멈춰서 분변토를 배설하기 전까지 가능한 한 많은 식물의 뿌리 구역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땅에 묻고 뚜껑을 덮으면 기본 구조는 완성됩니다. 하지만 먹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성능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파이프에 먹이를 주는 과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시 성공하거나 아니면 전체 시스템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사소한 습관을 갖게 되는 지점입니다. 규칙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유는 제대로 설명할 가치가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생주방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찌꺼기, 바나나 껍질, 사과심, 시든 샐러드 채소, 커피 찌꺼기, 스테이플러 심을 제거한 티백, 으깬 달걀 껍질, 소량에 익힌 흰쌀밥이나 파스타, 그리고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찢은 판지나 신문지 등입니다. 이것들은
지렁이가 추적하고 반응할 수 있는 속도로 분해되어 지렁이 개체군을 파이프 근처에 고정해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관되게 토양을 통해 화학 신호를 방출하는 투입물들입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육류, 생선, 유제품은 지렁이를 유인하기보다 오히려 퇴치하는 농도의 암모니아 기반 화합물을 생성하는 다른 박테리아 경로를 통해 분해됩니다. 기름, 소스 또는 강한 양념이 들어간 조리된 음식도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다량의 감귤류 껍질은 산도를 형성하여 챔버 내부의 미생물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일부 상업적으로 재배된 농산물 찌꺼기를 포함하여 살충제나 제초제가 처리된 모든 것은 여러분이 육성하려는 지렁이, 개체군에 해를 끼치는 화학 잔류물을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 투입물을 깨끗하고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으로 유지하면 시스템은 스스로 조절됩니다. 급여 빈도는 유연합니다. 지속적인 분해 활동을 유지하려면 2라운스 3일마다 주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 시스템은 보충 없이 일주일 이상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견딥니다. 조용한 기간 동안 챔버를 떠났던 지렁이들은 활동이 재개되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파이프는 한 사이클을 놓친다고 해서 고장나는 기계가 아니라 화단의 영구적인 특징입니다. 몇 주 후에 챔버 내부에 지렁이 분변토가 눈에 띄게 쌓이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이프, 바로 주변의 토양이 화단의 나머지 부분보다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더 잘 부스러지게 될 때 말이죠. 그리고 파이프에 가장 가까운 식물들이 정원의 다른 모든 것들을 앞지르기 시작할 때 이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내부의 미생물 군집이 재료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파이프를 과부하시키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건강한 분해 과정에서 나는 흙내음이나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투입 속도를 늦추고 마른 판지나 마른 잎을 한 줌 넣어 챔버 내부의 탄소 대 질소 비율을 재조정하세요. 이 시스템이 생산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미 버리려 했던 쓰레기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땅 속에서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특정 산업계가 여러분이 절대 우연이라도 알게 되지 않기를 바랐던 종류의 지식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정원을 가꾼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전히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잡해서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도구가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주방 쓰레기를 5억 년 동안 존재해온 생물학적 원리만을 이용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비료로 영원히 무료로 바꿔주는 시스템은 여러분에게 먹을거리를 재배할 무언가를 파는 모든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정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식이 조용히 유지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음모가 아니라 경제 논리일 뿐이죠. 그러니 이 영상을 공유하실 때 여러분이 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은 약간 파격적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수년 동안 매 시즌 비료 포대를 사면서 그것이 필요한지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을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이 파이프 중 하나를 만드는 모든 사람은 그 순환고리에서 한 명의 고객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것이 동참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느껴진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가 숫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채널의 모든 영상은 여러분의 식물을 재배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는 이미 발견되었고 거의 항상 무료이며 여러분에게 광고되는 물건이 거의 아니라는 동일한 전제를 바탕으로 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파이프를 그저 준비 운동처럼 보이게 할 무언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는 재료만을 사용하여 60일 이내에 완전히 죽고 다져지고 생명력 없는 토양을 재건하는 기술입니다. 밭가리도 없고 가게에서 사는 계량제도 없습니다. 그저 원래 의도된 방식대로 작동하는 생물학뿐입니다. 그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지렁이에 숨겨진 힘에 대한 이 계시가 여러분의 정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산업계가 묻으려 했던 농업의 역사와 생물학적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가꾸어 갑시다. 여러분의 정원 잠재력에 대한 다음 혁신적인 발견이 곧 공개됩니다.